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휴가는 지금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휴가를 지금 하고 계신지 오늘 고독달팽이는 용인 이동 남사에 있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 용인시가 착공을 6개월 당긴다는 소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조기 착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삼성전자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그 조성 계획을 내놓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용인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드급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회사들이 막 그냥 용인시로 그냥 러시아와 몰려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난달이죠. 7월 26일에는 SK 하이닉스 이사회에서는 전격적으로 9조 4,115억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은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삼성에 가 있습니다. 삼성은 용인 이동 남사읍에 220만 평, 여기에 그 이자 택지를 빼고 나면 사실은 215만 평입니다. 반도체는 215만 평이죠. 215만 평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입니다. 국가 산단. SK 하이닉스는 일반 산단이고요. 여기 이동 남사에는 국가 산단입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를 6개월 당기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용인시 의도는 알겠어요. 뭐 자신감이 엄청나게 뿜뿜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 여기 평택 캠퍼스에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을 뭐 슬로우 다운 했다가 셧다운 했다가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런데 이 삼성전자가 용인시는 앞서가고 삼성전자는 지금 뒤에 있는데 과연 이동 남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정부에서는 전과 다르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형적인 지원에 나섰거든요. 현금 지원 안 되는 건 다 아시잖아요. 현금 지원은 안 되지만은 세액공제라든가 이걸 연장하고 저리 대출 이런 프로그램들 가동하기 시작했고 뭐 공업용수라든가 전력망 이거 송전선이죠. 이거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까? 자, 요거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L자형 반도체 그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 벨트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용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은 이만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여기 있는데, 2000은 한 여기쯤 되겠죠. 2000 하이닉스가 여기에 있겠죠. 하여튼 이런 그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국내 소부장뿐만 아니고 글로벌 소부장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는 지금 시작하고 있죠. 뭐 여기도 지금 대규모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흥 반도체 지금 R&D 센터 삼성 이것도 지금 공사 굉장히 빨리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평택 캠퍼스에서 일이 없는 협력사들이 지금 기흥에 대부분 가 있습니다. 삼성의 100% 자회사 세메스도 기흥에 털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램 리서치, 여기 뭐 우리 평택 캠퍼스에도 램 리서치가 타워가 있겠지만은 여기도 벌써 자리를 했고, 또 용인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덕성 2산단이죠. 덕성 1산단이 이제 용인 테크노밸리고 요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215만 평, 여기 이자 택지까지 해서 220만 평이고,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로 다 모이는 겁니다. 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용인시의 계획은 150만 그 인구를 예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인시에 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메스가 들어옵니다. 세계 6위고 국내 1위 반도체 장비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고도교도 있죠. 고도교도 있는데 원삼 일반산업단지, 요 원삼 일반산업단지가 어디냐면은 SK 하이닉스 가는 쪽에 보면 바로 불과 앞에 있습니다. 여기 뭐 큰 산업단지는 아닌데 여기 이제 R&D 센터를 건립을 하기로 했고, 뭐 연구동과 팹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도쿄 일렉트론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세계 4위, 특허 보유율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일본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원삼 일반 산업단지는 뭐 10만 8,900평, 그러니까 뭐 한 11만 평도 안, 3만 평이 조금 넘죠. 3만 한 뭐 몇천 평 되는 작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입구도 작고 그런데 여기에 뭐 STI라든가 나녹스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들은 이제 원삼 일반 산업단지에 들어간 거고, 원익 IPS하고 고용 테크놀로지하고 이런 것들은 그 협력화 단지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협력화 단지에, 그 단지에 들어가게 했는데, 이 고용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게 아주 특화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HBM4부터는, 이제 어드밴스드 이제 그 패키징이 또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애플티라는 회사, 그다음 포토레지스트, 여기에 또 이게 특화되어 있고, SNS 텍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하고 펠리클을 또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EST도 있고 요즘 잘 나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장비를 하고 있고, 코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히팅 테크닉스, 이거는 뭐냐면 EST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도 이 용인으로 들어갔고, HK 머트리얼스도 여기 갔고, 펜트론도 여기에 갔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소부장들이 지금 그냥 러쉬입니다. 그냥 이 용인으로 이어지는 게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그리고 QRT 이런 회사들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를 조기 착공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사회에서도 전격적으로 구조 4,115억을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가 보계 원삼로입니다. 보계 원삼로를 이렇게 지금 꾸불꾸불하게 돼 있죠. 요거를 지금 똑바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요걸로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죠. 지금 여기 그 원삼면 SK 하이닉스는 이 도로에 비해서 이 높이가 지반고지요. 지반고가 15m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이런 흙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토목공사가 한 70%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눈을 이렇게 딱 뜨이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 양성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에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협력화 단지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회사들이 이 미니팹이 테스트 베드가 없어가지고 참 반도체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전체 9,060억이 정부 돈, 그 다음에 또 지자체, 민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좋게 들어있죠. 이 정부의 지금 저리대출 이것도 지금 프로그램이 오늘이 8월 1일이잖아요. 7월 달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에서 보통은 4.3%인데 0.8 해서 3.5%짜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5.3이었는데 4.1%로 해서 장기 저리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대략 한 5조 원, 그 다음에 SK는 한 3조 원을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고, 제가 주말에 만났던 삼성전자의 관계자도 삼성도 여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K 그 최태원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이잖아요. 지난 7월 19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포럼을 갖고 기자회견을 자리에서 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도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은 만일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겠다. 그래서 공장 하나를 지을 때 대강 20조 원, 이거는 SK 입장에서 20조고요. 평택 캠퍼스의 P3는 50조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얘기는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은 SK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금은 사정은 삼성이 더 좋죠.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뭘 대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든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든지 여기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이제 반도체 산업의 지원 방안이 나왔는데, 이 산업 방안이 7월부터 아마 접수를 받았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18조 1000억 중에서 17조 원, 여기죠. 반도체 금융 지원 17조 원이죠.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5조 원, 또 SK 하이닉스가 3조 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이 5조 원을 가져오면은 아마 적은 부분은 기흥 R&D에 갈 거고 대부분의 자금은 평택 캠퍼스로 올 겁니다. 이 자금이 빨리 풀리면은 평택 캠퍼스가 빨리 또 가를 수도 있겠죠. 도로라든가 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전력 지원에 2조 5천억 플러스 알파가 되고, R&D 양성이라든가 이 미니팹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데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더 빨리 나왔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좀 다행이고,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면제가 됐고, 그 다음에 3조 7천억이나 들어가는 반도체 송정만 사업이 이것도 예타가 면제가 됐습니다. 저 울진 쪽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와야 되는 그 전기 송전망, 아니면 저 남부 지방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송전망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사실은 오늘은 여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앞에가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삼성을 얘기를 합니다. 용인시에서 뭐라고 착공 시기를 6개월 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용인시가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게 이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용인시의 자신감은 굉장합니다. 굉장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 시기를 6개월 앞당기겠다. 그러면 이 착공 시기를 6개월 앞당기려면 토지 보상도 6개월 당겨줘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팹 조성 계획도 당겨야 되거든요. 당겨야 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이동 남사는 사업 시행자가 LH예요. LH고 또 삼성전자는 사업 참여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기는 처음엔 삼복제로 그랬다가 지금은 360조라고 해서 팹이 6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또 한 150개 정도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시너지를 낼 거라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이 다 협력화 단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삼성은 요것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협력단지가 요만큼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이게 소부장 협력단지들이 150개는 아닌 것 같고 더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11일 날 용인시는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민 설명회 무산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 11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합동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처인구 남사 이동읍 일원 약 220만 평의 반도체 관련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300조가 넘는 금액이 투자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일단 토지가 전체가 9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10% 정도만 되어 있고 외부에 단독주택이 200여 개 정도 그리고 공장 등이 한 전체 지장물이 한 600개 크게는 산업단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협력화 단지까지 구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쪽에 보시면 여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 기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산업과 좀 분리를 해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자 교통처리 같은 경우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격자형을 배치를 다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4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게 용적률 200에 건폐 60 정도. 단독 같은 경우에 한 필지에 5가구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 동식물상은 모션 가치가 있는 시스템 모션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할 때 수영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분하는 유치리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국도 45호선과 배곡도로의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 남측에서 동사간을 연결해주는 주요 간선도로인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이 IC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방도 321호선을 확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 유치리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서 사업지 서측으로 지방도 321호선 이동읍 내부에 대한 지출의 동사 체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곡대로와 국도 45호선 공청회는 잘 끝났는데 사실은 그날 이제 주민들이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표고는 이런 건 우리하고 별 큰 상관은 없고요. 경사도는 16도라 그러니까 대부분 완전히 완만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대부분 3등급지라고 해서 개발 여건이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 이런 거 사실은 별 우리하고 필요 없고요. 임야가 48%고 뭐 농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유지가 89.2% 대략 한 90% 정도 되죠. 국유지가 여기 한 8.7% 공유지가 이렇게 있죠. 밑에 조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 토지 보상 문제가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총 909개인데 단독주택이 216개. 그래서 이주자 택지가 270개로 결정이 됐습니다. 270개가 나오죠. 예, 근생 좀 있고요. 공동주택, 여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빌라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공장이 108개가 있습니다. 이 지작물 조사가 벌써 다 됐겠죠. 그리고 만일 용인시에서 6개월을 당긴다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 더 빨라져야죠. 자, 여기서 한번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용인시에서 어떤 자신감으로 가지고 6개월을 당긴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여기에다가 2028년에 첫 팹을 착공을 해서 2030년에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LH의 계획은 어떻게 했냐면 26년 말쯤에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삼성전자는 28년에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대략 26년 상반기로 한 6개월 정도는 당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26년 말 클러스터 부지 조성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 그랬는데 최근 용인시가 부지 조성 착공을 26년 상반기로 앞당기겠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첫 번째 팹 조성도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거죠. 토지 보상은 보통 2, 3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용인시에 이제 토지 보상계라든가 보상과에서 아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관건으로 꼭 이제 토지 보상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는 앞으로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의 보상을 해야 하는데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서 이를 절차를 최대한 줄일 거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칫 절차가 늦어지면 부지 조성 공사의 팹 착공에도 기약 없이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3년 이상 늦어졌던 그런 전철을 안 받으려면 용인시가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토지이용 계획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그림은 여기에 이렇게 생긴 그림은 우리 평택 캠퍼스 2기입니다. 2기의 모습을 제가 지도에서 위성 지도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요게 팹이고 요게 이제 그 1호사고요.
요게 이제 유틸리티동, 요게 유틸리티동 1호사고 요게 그린동 폐수 처리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요게 복합동이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1, 2, 3, 4, 5, 6 그리고 협력단지가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이런 모습의 반도체 공장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공장 모습은 메모리 반도체고 여기에 용인 이동 남사는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냥 그래 본 겁니다. 한번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삼성전자고 최대 경쟁사인 TSMC가 내년에 투자를 사상 최대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는 파운드리 쪽에 몰빵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생산 능력, 캐파를 그냥 대폭 확충하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평택 캠퍼스도 지금 주저주저하고 슬로우다운하고 셧다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실적 발표에서 잘 나오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HBM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잘 이렇게 반영이 돼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대폭 커진 만큼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여기도 안 넣어놨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민주당에서도 무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에 70%를 지원하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아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업을 더 빨리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삼성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행정 절차 지원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과감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쪽 오너들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도 오너 리스크가 있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도 오너 리스크가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어디 간지 간 곳이 없어요. 남의 나라 제발 결혼식이라든가 베트남 무슨 서기장의 그냥 장례식이라 그런 것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다니면 누가 뭐라 안 그러죠. 제가 지난 주말에 만났던 삼성전자의 간부급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내부에 상당히 회장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 그냥 지금 내부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그냥 외면한 채 밖으로만 돌고 있는 거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놓고 그냥 손을 띄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너무 이런 것들은 우리 여러 사람들한테 그냥 고통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도 정부에다 요구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360조를 투자를 할 거니까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덕 달팽이가 용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큰 반도체 클러스터 2개 중에서 오늘 용인시 이동 남사읍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시에서 착공을 6개월 당긴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는 고덕 달팽이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